선생님, 기적입니다. 3일 만에 아침마다 있던 통증이 사라졌고 일주일 후에는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도 없어졌어요. 박 씨의 후속 검사에서 인후 점막의 염증이 현저히 감소했고 세균 감염의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73세 박희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금물 가글이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인데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 40년간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했던 방법이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금물로 가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6세 김만수 씨는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많은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반복되자 지친 표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죠.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했을 때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소금물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한 달간 성실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목이 훨씬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불편함도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맑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돋보였습니다. 이후 3년간 그는 심각한 인후염 증상 없이 지냈고 이전처럼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입냄새가 줄었다는 보고부터 목감기 발생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이야기, 잇몸이 튼튼해져 치과 방문 횟수가 줄었다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함 속에 담긴 과학입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보존제이자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처 치료와 미라 제작에 소금을 사용했고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소금물로 인후통과 호흡기 질환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소금물의 효능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비인후 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은 인후염 발생률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진은 매일 소금물 가글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가치는 복잡한 의학적 처치나 비싼 약물 없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과 물만으로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소금물 가글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감염이나 만성 질환은 반드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구강 및 인후 건강 관리 그리고 가벼운 감염 예방에는 소금물 가글만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단 한 잔의 소금물로 건강을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의학 속에서 잊혀진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 소금물 가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구강과 호흡기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구강 및 호흡기 건강 문제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갑거나 갑자기 찾아온 감기 증상에 고생하거나 잇몸이 붓고 출혈이 있거나 입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코가 자주 막히고 콧물이 나거나 치아가 시리고 아픈 경험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80% 이상이 이러한 증상 중 하나 이상을 정기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60%가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35%는 만성적인 구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생활과 현대적 생활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첫째, 실내 공기 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밀폐된 사무실이나 교실에서는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며 건조한 실내 환경은 구강과 호흡기 점막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불규칙한 식습관과 가공식품 섭취 증가로 인해 구강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만들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인공 첨가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넷째,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는 현대인의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성인의 약 30%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면역 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세포의 활동이 감소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한 입 호흡의 증가도 문제입니다. 전자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구강과 인후를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증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구취나 치아 문제는 사회적 자신감과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소한 건강 문제들이 방치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건강 문제들을 살면서 당연히 겪는 것으로 여기고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말처럼 치료보다는 그냥 견디는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금물 가글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구강 및 호흡기 건강 문제들이 실제로는 삶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이 왜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소금물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크게 4가지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투압 작용을 통한 염증 물질 제거, 둘째는 항균 작용, 셋째는 면역세포 활성화, 넷째는 구강 내 산도 pH 조절입니다. 각각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투압 작용을 통한 염증 물질 제거입니다. 소금물은 체액보다 염분 농도가 높은 고장액 하이퍼타닉 솔루션입니다. 이런 고장액이 인후와 구강 점막에 접촉하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의 경우 물과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염증 물질과 함께 체액이 고여 있게 됩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이 고인 체액 속의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염증 물질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금물이 마치 자석처럼 염증 부위에 물을 끌어당겨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균 작용입니다. 소금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분리됩니다. 이 중 염소 이온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염소 이온은 세균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효소 기능을 방해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미생물학 연구팀에 따르면 0.9% 농도의 소금물은 구강 및 인후에 흔히 감염을 일으키는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일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소금물이 바이러스 입자를 비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의 삼투압 작용은 세균의 세포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농도의 소금물은 세균 세포 내부의 수분을 빼앗아 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금으로 식품을 보존할 때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면역세포 활성화입니다. 놀랍게도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구강과 인후 점막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강 점막에는 대식세포와 중성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소금물 가글은 이들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 구강 내 산도 pH 조절입니다. 건강한 구강의 pH는 약 6.5에서 7.5로 중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 특히 산성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구강 내 pH가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산성 환경은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키고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촉진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구강 내 pH를 중성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 자체는 약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 가글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여 산생성 세균의 먹이를 줄입니다. 이는 소금물 가글이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과학적 원리 외에도 소금물 가글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소금물의 성분이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0.9% 농도의 생리식염수는 혈장과 유사한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인체의 눈물, 혈액, 땀 등에도 약 0.9%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소금물 가글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실제로 생리식염수는 병원에서 정맥 주사나 상처 세척에도 사용되는 안전한 용액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이러한 과학적 원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구강 및 호흡기 건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염증 완화, 세균 억제, 면역력 강화, pH 균형 유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기 예방, 인후통 완화, 잇몸 건강 증진, 구취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금물 가글이 항생제와 달리 좋은 세균은 보존하면서 나쁜 세균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모든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지만 소금물은 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구강 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금물 가글 뒤에는 탄탄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물 가글의 원리가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환자들 중 소금물 가글을 통해 건강이 개선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세 박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박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병원을 찾는 단골 환자였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 고생하셨죠. 기관지가 약해 감기가 생기면 쉽게 기관지염으로 발전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감기약 좀 주세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증상으로 박할머니는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가을, 평소처럼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신 박할머니에게 저는 일반적인 약 처방과 함께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약과 함께 한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 보시겠어요? 하루에 3번 소금물로 가글하는 방법인데 특히 외출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박할머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라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약을 덜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처방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약은 첫날만 먹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소금물 가글을 일상 습관으로 삼으셨고 이듬해 환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금물 가글을 매일 하니 작년과 달리 이번 가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환절기를 무사히 넘겼네요. 3년이 지난 지금 박할머니는 연간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다른 건강 문제로 가끔 병원을 찾으시지만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방문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소금물 가글을 적극 권하는 소금물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81세 최태진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최 어르신은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구강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치과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가 자꾸 아파요. 치과에 가면 매번 충치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제 나이에 이를 어떻게 더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어르신께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리면서 특히 식후에 꼭 실천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치약 없이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적은 방법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최 어르신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 치과 검진에서 새로운 충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구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더군요. 1년 후 최 어르신의 치아 건강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잇몸 출혈이 줄었고 구취도 감소했습니다. 치과 의사도 잇몸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로 이가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음식도 더 잘 씹을 수 있어서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세 번째 사례는 65세 이지숙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만성 비염과 후비로 증상으로 10년 넘게 고생해 왔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 뒤로 점액이 넘어오는 느낌과 함께 심한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항상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어요. 아침마다 캑캑거리며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네요. 이 씨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하면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취침 전에 철저히 실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일반 소금물에 약간의 베이킹소다를 첨가한 혼합액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씨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불편함이 많이 줄었어요. 점액이 목 뒤로 넘어오는 느낌도 덜하고 아침 기침도 거의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후비로 증상이 80% 이상 감소했고 만성적인 코막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동안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약을 먹지 않고도 증상이 나아지니 정말 기쁩니다. 네 번째 사례는 55세 회사원 정민호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만성적인 구취 문제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회의 중에 동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말하기가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정 씨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하면서 하루에 최소 4번 실천할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와 중요한 회의 전에 반드시 실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주 후 정 씨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확실히 입안이 더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아내도 제 입 냄새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정 씨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회의 중에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동료와의 대화도 더 편안해졌고 업무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29세 임산부 김미라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임신 중에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했지만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잇몸 염증과 출혈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약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붓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씨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했습니다. 소금물은 임산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요법이기 때문입니다. 3주 후 김 씨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잇몸 출혈이 많이 줄었어요. 양치할 때 피가 거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김 씨는 소금물 가글을 계속했고 이는 산후 구강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로 바빠서 구강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었는데 간단한 소금물 가글 덕분에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례들을 통해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동일한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심각도, 기저질환, 실천의 일관성 등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임상 경험상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실천한 환자의 약 80%는 의미 있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선이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물 없이 단지 소금과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물 가글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농도, 정확한 가글 방법, 최적의 시간대 등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 가글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1. 깨끗한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에서 250ml. 2. 정제된 소금 2분의 1 티스푼 약 2에서 3g. 3. 깨끗한 유리컵이나 머그잔. 4. 측정용 티스푼. 소금은 가능한 정제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 정제염이나 의약용 소금이 적합합니다. 천일염이나 바다 소금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제염을 권장합니다. 요오드와 소금도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금속성 맛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몇 분간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 약 40도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의 단계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야 효과적이며 적절한 농도는 약 0.9% 생리식 염수와 유사한 농도입니다. 이 농도는 바닷물의 약 4분의 1 정도로 짜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너무 진한 소금물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양을 약간 적게 시작해서 점차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구강 가글 전에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한 직후라면 약 30분 정도 기다린 후 가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의 성분이 소금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글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목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소금물 가글을 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한 가글 방법은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약 20에서 30ml 입에 머금습니다.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히고
입안에서 소금물이 잘 순환되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입안에서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 뒤쪽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소리를 내면서 각을 하면 소금물이 인후 깊숙이 닿게 됩니다. 최소 30초 이상, 가능하면 1분 정도 각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30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으니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을 뱉은 후에는 다시 한 모금을 취해 입안의 다른 부분, 특히 뺨 안쪽과 잇몸 라인을 중점적으로 헹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금으로는 혀 뒤쪽과 목구멍 쪽을 집중적으로 각을 합니다. 4단계 마지막 각을 후에는 소금물을 반드시 뱉어내고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소금물을 삼키는 것이 해롭지는 않지만 필요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을 후에는 즉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 30분 정도는 소금물의 잔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 각을 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취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의 최적 시간과 빈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3번 가글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아침에 기상 직후 밤새 입안에 축적된 세균을 제거하고 하루를 신선하게 시작합니다. 2. 외출 후 귀가 시 외부에서 접촉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3. 취침 전 하루 동안 축적된 세균을 제거하고 밤 동안 구강 건강을 유지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더 자주 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2시간마다 각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시즌에 외출 후 반드시 각을 하여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합니다. 공공장소나 병원 방문 후,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방문 후에는 추가 가글이 권장됩니다. 목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증상이 있을 때는 더 자주 각을 하여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금물 가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을 너무 진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진한 소금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양을 약간 적게 시작해서 적응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글 후에는 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소금물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면 깨끗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구강 내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구강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방된 상처에 소금물이 닿으면 일시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린이의 경우 소금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소금물 가글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증상에는 소금물 가글만으로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소금물 가글을 일상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습관 형성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가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 양치 후, 저녁 식사 후, 취침 전과 같이 일상 루틴과 연결시키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 상기시켜 줄 수 있어 지속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접근하면 더 잘 참여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나 메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21일 동안은 특히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약 3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올바르게 실천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추가 조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특정 증상이나 목적에 따라 추가 재료를 조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조합은 생강즙 소금물입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전통의학에서 항염증,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목 통증, 인후염, 기침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기관지 확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준비 방법.
신선한 생강 한 조각 약 3cm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깁니다. 강판에 갈거나 잘게 다진 후 깨끗한 거즈나 체에 넣고 즙을 짭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2분의 1티스푼과 생강즙 1티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일반 소금물 가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목이 아프거나 인후통이 있을 때, 마른 기침이 지속될 때,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목소리가 쉬었을 때, 주의 사항으로는 생강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산과다나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생강즙이 삼켜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추가 조합은 베이킹소다 소금물입니다. 베이킹소다는 pH를 조절하는 알칼리성 물질로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충치 예방과 구취 감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플라그 제거에도 도움을 주어 잇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준비 방법: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1티스푼과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넣습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일반 소금물 가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입냄새가 심할 때, 충치 예방을 강화하고 싶을 때,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많이 섭취한 후, 잇몸 염증이나 출혈이 있을 때, 주의 사항으로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소금과 베이킹소다 모두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구강 내 정상 세균층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보다는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 추가 조합은 프로폴리스 소금물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강력한 항균,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구강 내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준비 방법: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녹입니다. 프로폴리스 액상 추출물물에 용해되는 타입 5에서 10방울을 첨가합니다. 잘 섞은 후 일반 소금물 가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졌거나 회복기에 있을 때, 구강 내 궤양이나 작은 상처가 있을 때, 심한 잇몸 질환이 있을 때, 감염에 취약한 식이환절기, 유행성 질환 시기 등. 프로폴리스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꿀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 시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간단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약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결국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중요성, 과학적 원리, 실제 사례, 정확한 방법, 효과를 높이는 조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환자들도 실천 후에는 그 효과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소금물 가글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임을 증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지속적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지 구강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이 가져올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지혜를 담은 이 단순한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와 마찬가지로 소금물 가글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가글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보완적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